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데 30% 중과까지 붙으면 75%, 여기에 지방세까지 붙이게 되면 최고 82.5%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20억이고 날 때는 좋은데 세금으로 갖다 다 뜯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매매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운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현재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서울 중심지인지 외곽지인지 또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경공매로 비유해 보도록 하자면 사실 누구나 다 원하는 입지의 신축 아파트가 경공매로 잘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만한 신축 대장이 경매로 딱 나왔다. 그럼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흔치 않기 때문에 뉴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화곡동 빌라 경매가 몇백 건이 쏟아졌다. 뭐 이런 거는 뉴스 이제 다루지도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서울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도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오르긴 했다라고 하지만 신축과 구축의 격차도 계속 벌어진 상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왜 나타났냐?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면서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도하려고 했더니 양도세. 이 세 가지 모두 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당장 뭔가 살려고 해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일 때는 8.4, 3주택자는 12.4% 아니겠습니까? 물론 용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취득세 12.4%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득가액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팔면 그만이지 뭐 했더니 다주택자로 막 보유세 빵빵 터져 나가고, 맨 마지막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까지 붙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좀 짜잘한 주택들을 다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이 침체되는 거고, 그리고 수도권도 상대적으로 약한 골이 먼저 흔들리는 거고, 서울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아파트들이 다 올랐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이게 단순히 매매 시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임대차 시장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주관했었던 대토론에 저도 그때 참여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당위성이라든지 이주대주 규제 완화 이런 거를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다른 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책이 부진하다, 정부의 임대차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가,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월세에 대한 시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전월세 물량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없냐? 사실 이것도 대책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무주택자가 임대차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임대차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전세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주체는 바로 다주택자인데,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을 지금 앞서서 뭐라고 했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주택자조차도 이제는 똘똘한 채 계속 가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안 된다, 실거주자만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정책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설령 전월세를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집에서 전월세를 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꾸 실거주를 하라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래? 그럼 실거주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월세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이제 피해가 이제 무주택자 서민들한테도 전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무주택자들한테 유탄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단적으로 보면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야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실거주도 안 하면서 집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들어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실사용 목적인 사람만, 즉 주택인 경우는 실거주자만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거래가 한 건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러면 그 거래가 될 때마다 다 그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야겠죠? 그럼 매매거래 한 건마다 전월세가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단 한 건도 없는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은 전월세 비수기죠. 기본적으로 겨울이라든가 여름 같은 경우는 전월세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봄, 가을 이사철 때 거래량이 확 튀는데,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우려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당연히 있는데,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 정말 심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대구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구 하면 미분양의 성지,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 무너진 곳, 이런 인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33평형 신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범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기가 그 가격이라고? 저 호가는 20억도 합니다.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야, 저 대구가 말도 안 돼. 실제로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대구에 있는 지역들은 똑같은 대구지만 정고점을 아직 회복도 못한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청약 통장 없이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동호수 골라서 받아갈 수 있는 미분양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의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올라간 거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아득히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정고점이 뭔가요? 21년도에 내가 꼭지에 샀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20억, 30억씩 다 올라가 있고요. 마포 성동구 같은 경우도 정고점이 물렸다 하더라도 10억씩 벌었습니다. 그런 반면 사실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소위 말하는 서울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을 최근에서야 간신히 회복을 해나가던가, 호가는 올라갔어도 실거래가는 못 찍은 데들도 많고, 이것도 신축 중심으로 먼저 쫙 회복을 하지만 구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정고점 회복이 안 된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주택 수로 하는 규제들이 이게 지역별로도, 그리고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거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또 안 좋아지긴 하지만 난 주식에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올라갈 때는 조금 부럽다가 떨어지니까 또 떨어졌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 안 할 거야, 그냥 무주택도 상관없어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매매 금액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월세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주택자라는 거는 결국은 길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집에서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는 내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전세 보증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향들이 매매 시장으로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좋나요? 사실 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는 면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다주택자가 공급해주던 임대 물량도 사라지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다주택자의 집을 팔 거고, 그러면 그냥 무한정 무주택자로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그 시점 놓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자면, 그렇게 다주택자 중과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였었냐? 2026년도 2월 달에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해 줄 생각 없다라고 밝혔었고,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국토교통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완 방안이 뭐냐? 2026년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는 종료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그 전까지 계약한 사람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나오게 되자 시장은 뒤집어졌습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한 두 번 실패한 정책이 또 하겠어?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러니까 그 규제를 피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5월 9일 전에 급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진짜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도 더 싸게 나온 매물들이 있었었고, 진짜 마용성 이런 데들은 3억에서 10억, 5억 싸게 나온 매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들도 가격대들이 이제 쭉 조정되어서 이제 크고 작고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되면서 급매물들이 나왔었고, 이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매매 거래를 많이 했죠. 그러면 급매물들을 팔라고 이제 유도를 했었던 게, 이제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그 전까지 팔아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샀어야죠. 현재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중과세율이 붙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30% 중과까지 붙으면 75%, 여기에 지방세까지 붙이게 되면 최고 82.5%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20억이고 날 때는 좋은데 세금으로 갖다 다 뜯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 다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월 9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호가가 다 뛰어 올랐습니다. 호가만 오른 거 아니냐, 뭐 그거 누가 받아 라고 했지만,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찾아보세요. 이 와중에서도 거래량 자체는 적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다 신고가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시장 가격은 반영이 됐다, 그리고 기회는 놓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 투기꾼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규제 더 하면 뭔가 토해내긴 하겠죠. 팔긴 팔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팔까요? 지방 먼저 팔고, 서울 외곽을 팔고, 비아파트를 팔고, 구축 아파트를 팔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내가 원하는 입지 이런 데들은 가격이 조정도 안 되고 별로 관심 없는 주택들만 가격이 빠지는 거고, 2016년도 7월 달 기준으로 KB 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은 이제 곧 16억입니다. 지금 현재 15억 9천 몇백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빌라는 어떨까요? 연립주택에 대한 평균은 아직도 3억 중반입니다. 지금 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평균은 크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파트만 내리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 괜찮대요 라고 얘기해도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내 집은 안 올랐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니까. 박사님 저 빌라 샀는데 빌라가 안 올라요. 안 오르는 걸 산 거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거기도
차례가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는 주택 수요 규제가 양극화 현상인 거고, 내 집이 몇 천에서 억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선호하는 더 상급지의 좋은 상품의 주택들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 대한 유탄은 사실 진짜 무주택자들한테 온다고 볼 수 있고, 진짜 그래도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는 집을 살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계속 무주택으로 있으면 그냥 전월세 상승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